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육식간지 일주론에서 오늘은 계유일주를 공부를 해 보시자고요. 이 계유일주는 그 스케이트 선수 김연아? 하여간 김연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김연아가 계유일주이고 또 야구 선수 중에 미국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받고, 류현진이. 이 류현진이가 이 계유일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계유일주는 나체도화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 나체도화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자기 육체의 그것을 과시하는 그것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특히 이 개수는 물상을 이렇게 보면은 이 개수가 발을 쫙 펼치고 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을 쫙 열어젖힌 그 형상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물상으로 보면은 발 딱 뛰어가지고 쫙 펼치는 김연아인가 스케이트 선수도 다리 한쪽 다리 들고 뭐 이렇게 하는 뱅글뱅글 도는 또 유금이 또 이것이 유금 이 글자 이 자체를 뒤집어 놓으면 이게 스케이트 날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유금 이 판 위에서 뱅글뱅글 돌아가는 것이다. 또 야구판에서도 투수가 공을 던지는 그것이 같다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래서 투수가 공을 던지면서 다리를 쫙 흔히 들고 올려서 요 팔로 갖다 쫙 내리치는 이러한 상태. 그래서 이것을 물상학적으로 본다면 두 다리를 쫙쫙 벌리는 형태가 이 계유일주이다. 그리고 이 유금은 봉황의 상징이다. 또는 닭이다. 닭은 닭인데 이 개수는 검정색이기 때문에 오골개, 검정색 닭이다. 오골개를 또한 싸움닭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싸움닭 스타일이 성분이 내재되고 있다. 이 계유일주는 유중에 경금과 신금이 암장되어 있고 이 유금은 술토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경금이 있는 것이다. 이 계수는 토 근처가 유금에 전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병든 닭이다. 사주가 잘못 짜이면 병든 닭이 되고 사주가 잘 짜이면 나체도화에 밝고 화려한 자기의 끼를 드러내는 큰 돈을 만지는 상태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개수가 보면은 록지, 왕지, 세지, 록지, 왕지, 세지, 병지다. 그래서 12운성에 이 유금이 편인 인수이지만 병지다. 그런데 이 계수는 경금보다 이 신금을 상당히 좋아한다. 지지로는 이 신금을 임수가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속성이 되지만 천간으로는 이 신금을 상당히 좋아한다. 왜 그러냐면 이 경금은 산중 계곡에 큰 물길이 흘러내리는 것과 같다 그래요. 그래서 귀암계석 바위틈 사이에 엄청 많은 물이 자갈과 모래가 그냥 무수히 흘러내려오는 것과 같고 이 유금이나 신금은 산중에 어떠한 큰 바위 틈에서 졸졸졸졸졸졸 흘러내려오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 개수가 탁수로 변하지가 않는다. 그래서 맑은 성품을 끝까지 유지한다. 그래서 성품 자체가 이 계유일주의 성품은 상당히 맑고
깨끗함을 지향하는 성격이다. 다만 여기에서 조건이 있게 된다. 이 개수에서 이것은 반드시다. 거의 반드시 100%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 해수가 한 글자 있거나 자수가 한 글자 있거나 이것이 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청간임수는 그렇게 썩 반기지를 않는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 강물에 졸졸 흘러오는 개수물이 함유되어 버린다. 그래서 개수의 맑고 청한 그 성품이 임수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제주도 토막 살인 사건에 그 여자 하나 있었죠. 그 여자가 개해 일주인데 그 사건이 저질러진 것은 전부 다 임술 대운의 그 사건이 그 남편을 흉악하게 난도질을 해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중이죠. 뭐 무기징역 떨어진다든가 내지는 그러한 쪽인데 그래서 이 개수는 임수 만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차라리 또 다른 개수 만나기를 좋아하는데 급격하게 한냉수로 차가워져 버리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여름에 태어나고 또는 술미 형파살이 있고 화토가 조열하다면 또 다른 개수가 상당히 좋겠죠. 어디서나 예쁨 받고 귀여움 받아서 여름에 태어나면은 모든 사람들이 덥기 때문에 물을 찾고 선풍기를 찾고 에어컨을 찾는다. 시원한 냉장고 속에 개수와 같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 그래요. 다만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수나 자수가 반드시 한 글자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급신이지가 되면 안 된다. 급신이지는 모든 흘러서 수기까지 왔던 이 물이 흘러갈 길이 없는 것을 급신이라고 한다. 그것을 다른 말로 식상이 없는 무식상을 급신이지라고 그러는데 이 개수는 간목으로 환원되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 간목을 매우 좋아한다. 간목이 있을 바에는 또한 병화가 있어라. 병화 태양 아래 간목이 큰 대림목으로 성장하고 그 산중계곡의 맑은 골짜기에 산중계곡의 골짜기에 개수 맑은 물이 끊임없이 내려서 이 간목과 병화를 생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 개수는 하늘로 승천하고자 하는 성분이다. 왜냐하면 구름이 되어서 우로수 비가 되어서 모든 만물을 촉촉하게 적셔주고자 하는 자기의 꿈이 있다. 소망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개수는 병화가 없으면 하늘에 올라가지를 못한다. 병화가 있어야만이 감목, 나무, 가지, 줄기, 이파리를 타고 그 물이 전부 다 습기가 증발이 되어서 그 부분이 모여서 하늘에 구름이 되어서 다시 비가 내려서 만물을 풍요롭게 만드는 그러한 작용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 개수가 병화가 없다면 그 역할을 못한다. 그래서 우울증, 짜증, 얼굴에 그 뭐라고 그럴까요? 며칠 굶은 시어머니 그 환한 얼굴과 같은 까무잡잡한 그 얼굴에 눈동자, 흰자만 큰 상태 있죠. 그래서 눈만 휘둥그렇게 뜨고 그냥 이리저리 눈동자 굴리는 상태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이 개수 일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화기가 유력해야만이 일평생 어디 가서나 귀여움받고 예쁨 받는 사람이 된다. 이때 이 개수한테 사화는 상당히 반갑지만 오화는 별로 반갑지가 않다. 언제든지 정화가 투출돼서 정계칠살이 되어서 이 개수가 증발이 되어서 사라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화가 있고 정화가 있다면 이것은 용광로에 해당이 되는 복사열기인데 이 복사열에 이 개수가 폭발해 버린다 그래요. 이 개수의 성분은 자수의 성분이기도 하지만 축토의 성분이다 그래요. 이 오화가 있으면은 이 축토가 있던 없던 이 개수가 폭발력,
폭발 성분으로 나타난다 그래요. 그리고 이 오화는 언제든지 이노술 화국을 이루고 이 자기 일지 유금이 완전 형질 변경으로 보석이 깨어져 버린다. 보석은 단단하기는 10도 이상이다. 그래서 똑같은 유리를 재단을 하고 유리는 8도라고 그래요. 보석은 10도이고. 그런데 이 보석은 깨어지기는 할지언정 유리를 재단하고 다이아몬드 칼이라고 그래서 모든 금속들을 다들 재단하는 성분이 이 유금 보석이다. 그런데 이 유금 보석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불이다. 불을 만나면 한순간에 깨어져 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형질 변경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 계유일주로 태어나서 오화가 있고 정화가 있어서 인호술 화국을 이루면 형질 변경으로 내 일지가 깨어져 버린다. 내 일지는 나의 어머니요, 나의 배성궁이다. 나의 아내요. 또한 나의 남편궁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보면은 내 배성궁, 내 아내, 내 남편이 개성으로 가야 되는데 인수가 되어서 왔다. 그랬는데 이것은 아야 소리도 못하고 또 다른 진짜 재성, 처성궁이 되겠죠. 그리고 또한 재물궁이 되겠죠. 또는 내 아버지 궁이 되겠죠. 여기에서 오화를 만나면 깨져버린다. 유금은 한조금이다. 한냉하면서도 습기가 없는 성분이 유금 성분이다. 그래서 한조금이라고 그러는데 이 유금은 사화를 좋아한다. 사화의 따뜻함으로 인해서 유금 또한 서로 간에 합을 해서 따뜻함을 얻게 되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병화를 좋아하고 사화를 좋아하고 인목을 좋아한다. 그리고 이 간목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이 개수의 간목은 상관이지만 자기 자신의 힘이 나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이 관성들의 수기를 제어하는 이것을 이 상관으로 제어하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개수는 기토도 개수를 좋아하고 무토도 개수를 좋아한다. 어찌 보면은 무토보다는 기토를 더욱더 좋아한다. 이 기토를 좋아하는 이유는 서로가 변질이 안 되지만 이 무토는 늙은 토기로서 늙은 할아버지다. 늙은 할아버지가 개수, 소녀와 같은 개수를 무게합을 해서 화기를 만들어서 다시 이 문서 의식주가 되어서 무토를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토는 도둑놈과 같은 신보다 당신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나의 의식주 성분을 만들어서 나 편하게 혼자서 먹고 살도록 만들어 달라는 그 성격이 있다. 그런데 기토는 편관이지만 기토는 구름이요 계수는 우로수이다. 구름과 비가 서로 간에 만나서 부슬부슬 비가 내려서 만물을 촉촉하게 하는 만물을 성장시키는 인물을 만들게 된다. 그래서 기토도 개수를 좋아하고 개수도 기토를 좋아한다. 무토는 합이 되었다는 이유로 문제가 되는데 이 무토와 개수가 만나면 무게합으로 산중에 이 무토는 안개이다. 개수는 비다. 안개비가 부슬부슬 산중에 내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사람이 그 속을 알지 못하고 음침해지면서 태양이 병화나 정화나 태양이 화창하면 산중에 무지개가 들이온다. 형이상의 꿈속에 광분하게 된다. 유금은 봉황이다. 이 검정색의 봉황인데 하늘에 올라가서 자기가 최고의 권자를 차지하고 싶다. 이 유금은 지인과 합이 된다. 유진합이다. 그래서 용과 봉황이 용상이다. 이것을 이임금의 궁전에 이임금과 왕비의 모든 침실과 이 부분에 용과 봉황이 수놓아져 있다. 이것이 가장 높은 상서로운 기분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꿈과 이상, 형 이상 속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것이다 해가지고 쓸데없는 이 현실 세상에서 적응을 못하고
형이상 속에 빠져서 꿈속에 빠져서 헤매이는 여자가 되도록 만드는 또는 그러한 남자가 되도록 만드는 그것을 무엇이 하냐면 전부 다 무토가 하고 있다. 그래서 무게합은 되어서는 안 된다. 무게합이 되는 것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간목이 있어야 된다. 간목이 무토를 제어를 해서 이 계수의 간목은 아들이 되는데 이 아들이 무토 아버지한테 아버지의 체면을 차리십시오. 이러한 상태가 된다. 그래서 간목이 있기를 요구를 한다. 그래서 무토보다는 차라리 기토가 낫다. 왜? 계수의 간목이 있으면 이 간목 상관과 기토가 서로 간에 이 계수의 자궁 생식기와 내 남편과 합을 하니 내 자식과 남편이 사이가 좋고 기토와 계수가 서로가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만물을 촉촉하게 키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현실 세상에 만족하게 된다. 그러나 이 무토를 만나면 형 이상 쪽으로 빠져버린다. 그래서 기토가 더욱더 좋다. 자, 그러면은 배유일주의 모든 성분은 이미 다 말한 것과 같다. 다시 얘기해서 유금은 일지 편인이요 효신이다. 그리고 병지 효신이다. 그리고 유금은 나체로아이다. 그리고 일순에 해당이 되는 이 계수는 임수와 계수는 묘목과 사화가 천을귀인이다. 또한 일순이기 때문에 술해 공망이다. 이 계수는 이 유금방위는 여기다. 그래서 태안, 홍성, 예산, 청양, 공주, 부여, 보령 이쪽이 유금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요. 그런데 이 술의 공망이기 때문에 이쪽 술의 공망은 이 대유일주의 시계에서 10시 방향과 11시 방향이 술의 공망이기 때문에 이 공망지 방위에서 배성을 만나거나 직장이 술의 공망 방이거나 이쪽은 피하는 것이 더욱더 좋을 것이다. 또한 술의 공망은 이 계수에 천라지망살이 되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이 개수는 오로지 의지하고 좋아하는 것이 간목과 병화의 방향이기 때문에 이쪽 임목 방향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묘목은 천을귀인이기 때문에 천을귀인 방향으로 나가거나 또는 진중의 계수가 있고 계수가 진토를 만나면 영원히 그 물이 줄어들지 않고 진토로 인해서 도움을 받기 때문에 좋다. 또한 진중 무토가 있어서 좋다. 그러기 때문에 이 진토 방향도 괜찮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화방이 이 천을귀인 방향이고 자기의 꿈과 목적을 이루게 해주기 때문에 인묘진 사방위로 나가서 살아가는 그쪽 방위를 보고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계유일주의 모든 설명은 다 드렸고, 이제 아직까지 설명드렸던 그 부분이 글로서 이렇게 써져 있다. 먼저 이것을 보시고, 이것을 글을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계유일주의 계수는 천영마와 같아서 천상을 여행하다 인간 세상에 온 것과 같고 유금은 봉황으로 천상을 논일다 인간 세상에서 닭으로 태어난 것과 같아서 이상이 매우 높고 헛된 꿈이 많은 기질이다. 그래서 계유일주는 쓸쓸한 이별의 그림자와 함께 추한 삶이 되거나 지극히 높은 이상향을 꿈꾸고 활발하고 치밀하여 사물을 평가하는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 많다. 그러나 계수가 황당한 기질로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작은 재주로 헛된 일을 꾸미다가 폐재하고 후회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
명식에 없어야 할 글자가 더 많다면 일지 효신살이 기신에 합류하고 경금이나 신금이 투출한 경우 더욱더 흉한 삶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인수를 설기 흡수하는 해수나 자수가 없는 경우 더욱더 흉한 인생이 되어 한이 쌓이게 된다. 일지유금은 계수의 천을귀인이 묘목을 충으로 파괴하고 사화천을귀인 정제의 재물을 금괴로 끌어당겨 무용지물로 만들기도 하는데, 이처럼 흉물로 작용한다면 명예에는 관심이 없고 타인을 의식하지 않아서 모렴치하고 남자는 첩을 두고 살아가거나 여명은 첩이 되는 경우가 많고 색정이 강하다. 특히 계유 일주는 술해 공망으로 해수의 덕을 얻기가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자수를 만날 수밖에는 없는데, 이 자수를 만나면 자유파 귀군살이 돼버린다. 이것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또한 있다 그래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답답해진다, 이 부분이. 여기에서 필자가 다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 또한 따로 있다고 그래요. 그것이 말을 하고 싶은 입이 간질간질 하면서도 그것은 말로 어떻게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이것에서 말하기가 어렵다 그래요. 그 부분이. 따로 그래서 그 부분은 있게 된다. 자수와 유금이 만났을 때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치명적인 질병과 함께 그러한 부분들이 따로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어찌되었건 이 계수는 여자 사주에서 술토가 또한 공만이기 때문에 무토는 별무 소용이에요. 해수 겁제의 도움을 받고자 해서 해중 간목이 있어서 도움이 되기는 되지만 해중 간목도 공망이기 때문에 또한 이거에서 문제가 있게 된다. 어찌되었건 이 계유 일주는 유금, 일지유금을 천인성이라 한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야 하기라다. 그렇지 않으면 타인에게 해를 입어 재물을 잃고 몸을 상하기 쉽다. 주색으로 인해서 많은 돈을 낭비하고 늙어서는 지난 과거를 후회해보지만 돌아올 수 없는 과거이니 현재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행복은 만족하는 마음에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영원히 행복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유금은 오곡을 거두어 들이고 익은 열매가 몸체와 분리되는 숙살지기에 쓸쓸한 가을의 기운이다. 그래서 이별의 쓸쓸한 기운이라 하는데, 인간이 생을 마감하고 죽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즉, 유금은 유월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유월절은 가지에서 과일이 분리되는 현상이다. 그리고 모든 곡식들도 추수하는 현상이다. 모든 것들이 추수하고 땅과의 분리, 나무와 과일과의 분리, 모든 것을 분류하기 때문에 이별의 쓸쓸한 그림자로 이슬이 내리는 형상이다. 그래서 냉정하고 차갑고 그러기 때문에 한조금이라고 그런다. 한조금은 사주가 잘 발현이 되어서 술토, 유금, 묘목이 있으면 철새계금이라 하여 의업직으로 나가기도 하고, 또한 이 유금은 피부과 성형외과 의사 쪽으로도 많이 나간다. 이 유금은 한조금인데 사주가 잘못 발현되면 아토피성이나 또는 아르레기성 피부염이나 이러한 피부에 관련된 질병이 심각할 정도로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피부병을 고치고자 해서 피부과 성형외과 쪽으로 나가는 것이다. 또한 개유일주가 화기가 약하고 잘 발현되지 않으면 닭살이라고 그러죠. 살결이 그 맨들맨들 촉촉하고 그러지를 않고 우둘투둘한 그 닭살, 그 부분의 형상이 되는 경우도 또한 많다 그래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자들 입장에서는 닭살 피부를 가진 사람이 엄청난 스트레스로 이 짧은 그 팔, 또 치마 이런 것을 못 입고 긴 옷만 입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요. 이 닭살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어찌 되었건 개의 일주는 자주 감상해졌고 눈물이 많으며 심하게 괴로워하다가 철없는 아이처럼 웃기도 잘해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변덕이 있다. 하지만 예민한 감수성만큼 뛰어난 문학성이 있으며 철학적 사고도 깊은 편이다. 이 가을을 천고마비의 계절로 말이 살찌고 사색의 계절이라 하는 것처럼 문학성과 철학적 사고가 깊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감수성이 예민하고 문학성이 있게 되면 사고가 깊어지는 독서를 상당히 하는 이러한 부분 쪽에 해당이 된다. 이 닭은 예로부터 땅의 소식을 하늘에 전하는 짐승으로 인식되었으며 결혼식 때 천상의 조상과 신에게 남녀의 결혼 소식을 알리는 일을 지금도 담당하고 있거니와 그래서 결혼식, 패백 드릴 때 닭을 사용한다. 또한 사람이 죽은 후에 이 사람이 죽었다 하는 그것을 이 사람 죽은 혼백을 천신과 지신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닭이다 그래요. 그래서 닭이 울어야 아침이 오는 것처럼 귀신의 세상인 밤이 물러가는 것과 같다. 닭이 울어야 이 귀신의 세상을 물리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을 쫓는 부적에 유금이라는 글자를 많이 쓴다. 아무리 산중의 재앙이라는 호랑이도 닭이 울면 산속으로 들어가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무서운 것이다 그래요. 이 닭이 우는 것을. 그래서 산중의 왕이라는 호랑이도 닭을 제일 미워하고 이것이 원진살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만 활동을 줬고 왔던 곳으로 돌아가라고 그냥 울어대므로 미워하는 것이다. 이 호랑이가 미워한다 그래요. 또한 닭의 습성은 날이 저물면 즉시 둥지로 들어가야 하고 해가 뜨기 직전에 회를 쳐서 세상이 밝아옴을 가장 먼저 일깨우는 동물로서 만물을 깨우는 역할을 닭이 한다. 양기를 깨우는 역할을 닭이 한다 그래요. 그래서 회를 치는 것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고 활발하게 활동하려는 몸부림으로 사람이 죽은 후 긴 어둠을 거쳐 그 영혼이 다시 태어나서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야 함을 뜻한다. 그래서 모두 다 일어나 깨어나라. 이것이 닭이 이 역할을 하게 된다. 여기서 글로만 읽지 말고 수많은 이 부분에 비밀들이 많이 숨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파악을 하시라 그래요. 즉 다시 얘기를 해서 닭이 사람을 깨운다 이렇게만 보시지 말고 회사가 되었건 가정이 되었건 사회생활이 되었건 이 닭이라는 이 계유일주가 되었건 닭 일지가 되는 사람이 모든 사람을 일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일을 독려하는 그 입장에 선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글로서는 이렇게 쓸 수밖에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을 일을 잘하기를 독려하는 그러한 입장이 된다. 그런데 이 닭의 또 다른 습성은 쥐와 토끼처럼 색을 밝히며 수많은 알을 생산하는 일이다. 인간이 죽기 전에 자신의 분신인 자손을 남겨두는 것과 같다. 계유일주는 영리하고 재주가 많으며 화려하고 활달한 성질이지만 그러나 고집을 줄여야 한다. 무슨 일이나 과단성 있게 신속히 처리하는 장점이 있지만 6월 국화처럼 화려하고 못부리기를 좋아하며 자기의 실력을 과신하여 뽐내는 일이 많아서 빈축을 사기도 한다. 그러나 일지해수나 자수가 있을 때는 멋을 부리던 자기 실력을 과신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나 해수나 자수가 없고 이것을 한다면 이것은 완전히 골빈 여자, 골빈 남자와 같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수시로 사유축 근국을 이루고 금다 수탁을 만들어서 탁수로 변질시켜서 이 개수를 질식시켜 죽여버리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정신이 죽어버린다. 그러면 정신이 골빈 사람이 되어버린다. 바로 이 뜻이다 그래요. 사유축 근국을 이루고 근극목으로 목기를 때려 부셔버리면 이 개수의 목기는 두뇌가 되는데 그래서 골빈 사람이 되어버린다. 이런 뜻이다 그래요 이것이. 그래서 이 개의 일주는 유별나게 깨끗한 것을 좋아하고 화려한 생활을 추구하며 자칫 여자 풍파와 남자 풍파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기획성이나 기발한 아이디어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지만 자칫 너무 기교나 제스처가 심하여 오히려 악평을 듣기도 한다. 개의 일주가 대체로 용무는 작은 편이지만 단정하고 깔끔하다. 그러나 이 개의 일주가 무엇이에 태어나게 되면 이렇게 용무가 작은 편이 아니더라 그래요. 상당히 덩치와 체격이 큰 사람들을 여러 봤다고 그래요. 개의 일주는 목청도 좋아서 상대방에게 호감을 준다. 화기가 있었을 때, 유력한 화기가 병화가 있었을 때 목소리가 좋아서 상대방에게 호감을 준다. 또한 지모가 뛰어남으로 이 점을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명성을 떨치고 큰 재산도 모을 수 있다. 그러나 재주를 너무 부리다 신용을 잃게 되면 파탄을 초래함으로 계획을 치밀하고 신중하게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체로 건강한 병이지만 신장과 심장병, 신경쇠왕, 눈병, 성병, 유장병, 피부병, 자궁병, 방광중풍, 당뇨, 비누기 계통의 질환에 노출될 염려가 있으며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떨어지고 치아가 부실해지기 쉬우며 잘 놀라는 일이 많고 치매 질환이 되어서 고통받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요. 대체로 해수나 자수가 있고 간목과 병화가 있으면 목청이 아름답고 좋으며 고전무용이나 현대무용, 무용수, 화가, 탤런트 가수 방면으로 가는 것이 좋으며 변호사, 의사, 문필가, 종교가 교육계, 기획 분야에서 뛰어남을 과시하는 편이다. 실업가의 유형은 아니지만 문화, 정보통신, 의학, 의류계통에 적합하고 디자이너, 이미용사, 재단사, 양조업, 치과 의사, 치의기공, 한의학 등의 종사자가 많다. 개의 일주는 대체로 세심한 편이지만 헛된 욕심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재분수를 지키며 만족하는 안분지적형으로 일평생 조용히 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다. 항상 걱정이 많고 냉철하며 완벽을 추구하고 신경이 예민하며 날카롭지만 인정이 많아서 손해보는 일이라도 양보할 줄 알고 근면성실하며 보수적이다. 유금을 한조금이라 하는데 또는 이 한조금 이게 천인성 한조금이다. 그래서 잔인함, 살상, 전쟁, 질병을 상징하는 천인성으로 한랭하면서도 건조하고 서리빨과 같은 잔혹성, 냉혹성이 내재하여 있다. 그래서 무관 성분으로 나갈 수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경우라도 유금은 화기를 못 만나면 냉정함은 더욱 강해진다. 그러므로 병화와 사화를 애타게 찾는 성분이 된다. 개유 일주가 사화나 병화를 만나지 못하면 이기주의 성향이 강한 편에 해당하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냉혹하다 한지 모르겠다. 자오묘유 도화 중에 유금은 축을 상징하는데 화무 11홍으로 모든 꽃은 10일이면 지지만 유금국화꽃은 한 달을 버티는 끈질김이 있어서 인내력에서 유금도화가 으뜸일 것이다.
계유일주는 일지편입니다. 그런데 음간의 특성상 유금 못 친해져서 먹고 자라는 계수이므로 힘과 능력이 있어야 하지만 병지 편이라 그랬죠, 아까. 그래서 병지에 해당하므로 사람이 노쇠해져 병에 걸린 것과 같은 상태로 외적 활동보다는 사색이나 공상 등 정적인 일에 치우치거나 입으로는 성공 추세를 말하면서도 실천은 이것에 따르지 못한다. 그러므로 남이 하는 일에 잔소리가 많고 본인은 실행하지 못하며 외하내빙이 되는 경우가 많다. 부닥치는 장애들을 과감히 극복해내는 기질이 약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피하려 하거나 좌절 낙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촛불은 꺼지기 전에 가장 밝다는 말처럼 마지막 투혼을 불사라 결신을 보려는 노련한 성향이 있게 된다. 유아 때 질병으로 고생했거나 질병 체질이었지만 청년기가 넘어서 점차 건강을 찾으며 쓸데없는 걱정이 많고 우유부단하여 성공의 기회를 잘 놓치는 편으로 두뇌가 명석하지만 신경질적이며 부부 회로에 문제가 있어서 인연이 바뀔 수가 있다. 자고로 남명은 신강사주로 재관이 시신인 사람이 좋다. 신강하다는 것은 넘치는 의욕, 전진성, 일을 풀어내는 힘,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정력이 좋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요. 한마디로 정력이 허약한 남자는 정신까지 무력하므로 생각은 많아도 추진력이 부족하여 용두사함이 외환애빈이 되기 쉽다. 또한 이성관계에서도 여자에게 능멸당하는 삶이 되기 쉽다. 그러므로 극치하는 마음이 발생하여 싸움이 되고 부부 회로의 먹구름이 형성되어 이것으로 인해서 부부 이별을 하기도 한다. 남명 월지가 재성이나 관성이라면 거의 정력 부족이기 쉽고 특히 제다신약은 더욱더 심하여 밤이 무서운 남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다행히 대세운에서 인비운으로 부족함을 채워준다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운기가 거여가고 재관운으로 간다면 요즘 시대 거의 신불자이거나 파산자이다. 그러므로 비참한 인생을 살기 쉽고 남모르는 서러움이 있게 된다. 여명은 약간은 신약하여 인수비급이 시신 여성이 좋다. 일지가 재관이고 합과 영충이 없으면 배우자로는 최고이다. 지조가 있는 현모양처로 가정을 지키며 인내력이 강하고 현명한 외유내 강한 여성이 된다. 대체로 인성을 시신으로 쓰는 여명은 호색 다음하지 않으며 생각이 올바른 사람인 경우가 많다. 사주 명리를 알고자 하는 것은 나와 배성, 그리고 자식, 재물, 그리고 언제 행복하게 살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감사함을 느끼고 살 것인가, 남들을 도우면서 살 것인가, 이러한 운의 시기를 알고자 하는 것이 사주공부이다. 물론 궁극적인 목표는 나를 아는 것에 있지만 먹고 살면서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명리를 안다는 것은 나의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 또는 자식들의 배우자 문제에 꼭 필요하다. 결혼은 일륜지 대사이고 진정 중요한 결혼만큼은 확실히 알고 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남녀 연애 시절에는 눈에 콩깍지가 씌어 무엇이든 예뻐 보이고 곰보딱지도 보루물로 보이기에 상대의 단점을 찾기가 쉽지 않고 또는 전혀 안 보인다 그래요. 이 사랑에 눈이 가려면 상대방의 단점이 전혀 안 보인다. 그러다가 헤어지고 난 이후에야 단점이 나타나는 것이니 사랑은 마술이다. 계유일주는 유금이 국화도하여 고고한 향기로 벌나비가 꼬이는 것처럼 주위에 협조하고 따르는 사람이 많아서
사업, 정치계 활동에도 길하지만 유금 바위틈에서 솟아나는 계수가 청수이므로 탁수가 되기 쉬운 단점도 함께 하는데 잔재주로 사람을 상대하다가 패망수로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필자가 수많은 여러 번에 걸쳐서 이 글들을 교정을 했으면서도 왜 교정을 할 때는 이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았는가? 참 신기하다고 그래요. 이게 왜냐면은 주위에 협조하고 따르는 사람이 많아서 사람이라는 글자를 여기에서 써줘야 하는데 이것을 안 쓰고 따르는 사람 많아서 아니죠. 이것은 여기 이 자를 써줘야 되는데 참 희한하다고 그래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 교정을 하여간 여러 번 봤다고 그래요. 숫자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도 참 묘하다 그래요. 하여간 유금도화와 천령마인 계수의 조합은 애체능계에 진출하면 길하지만 허영, 시기, 질투, 실증이 몸에 배지 않게 항상 노력해서 겸손을 의복으로 알아야 한다. 계수는 추운 겨울에 해당하여 봄을 그리워하고 유금은 열매를 맺고 열매와 분리되는 쓸쓸함의 이별, 헤어짐의 상징이니 고독을 자초하여 이별의 기운이 감도는 기질이 발생하는데 계곡에서 흐르는 청수이므로 고저감을 느끼고 이상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 그러므로 고독한 심성으로 한적한 산중을 그리워하면서도 세속을 떠나지 못하는 발자이다. 그러면서도 한 번 마음을 먹으면 끝까지 성취하겠다는 욕망이 대단하다. 사람을 사귀되 이해 타산을 따져서 득이 되지 않으면 멀리하는 기질이 강하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를 배우면 10가지를 써먹는 재주가 있는데 타인이 보면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실은 속이 비어있는 사람도 많다. 개유일주가 예술적 재능과 문학성을 갖추고 선출지도 비상에서 한 번 보면 잊지 않고 써먹는 천재적인 두뇌의 명석함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타인에게 일을 맡겨도 안심하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해야 직성이 풀린다. 개수는 어디든 스며드는 기질로서 이익이 되는 일에 끼어들기를 좋아한다. 명식에 도화를 상징하는 자오, 묘유 글자가 많다면 남녀 모두 이성을 그리워하는데 만약 사주격이 안 좋은 여명이라면 계유는 양주와 술잔 그리고 술병의 물상이므로 화류계에 종사할 가능성이 많다. 혼인 후에도 가정을 어지럽힐 수 있는데 자수와 묘목이 있으면서 묘유충이 되었다면 창부가 될 수도 있고 자궁경부암의 질병으로 자궁을 드러내는 경우도 많다. 또는 유방암이 발생하기도 한다. 남명 역시 발기부전으로 수많은 고통을 당하거나 난잡한 음성관계 때문에 일신을 망칠 수가 있다. 대체로 처음 만난 사랑은 실패하기 쉽고 때로는 애인과 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타 여인과 혼인하는 수도 많다. 지금 이 부분 이 계유일주에 여러 사람들이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더라 그래요. 대체로 처음 만난 사랑은 실패하기 쉽고 그리고 자기 사귀던 사람 애인과 헤어지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헤어지지도 않고 그대로 놔두고 결혼을 해는 이러한 아주 갖다 이상한 남자나 여자나 이 사람들을 많이 봤다고 그래요. 이건 무슨 결혼을 장난으로 생각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 바로 이별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래요. 즉 순이란 하나가 아니라 남녀 양다리 걸치는 경우가 유독 많은 일주로서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데 이것도 양다리 걸치는 그 특성이 이 개수가 아까 김연아하고 유현진이 갖다 설명을 했지만
이렇게 되어서 이쪽 다리, 양다리 걸치는지를 모르겠다 그래요. 아주 갖다 웃기더라고, 이것을 보면은, 진짜. 참 이것이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도 이게. 하여간 계유일주는 부드러운 사람인 듯 하면서도 내강하고 그 마음은 차갑고 고지식하다. 혼란스럽고 번잡한 것을 싫어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환경을 좋아한다. 유금, 효신이 목기를 극함으로 신경이 매우 날카롭고 사물에 대한 변명과 생각이 많다. 그러나 사람을 한번 믿으면 모든 것을 다 바치지만 일단 증오심을 품게 되면 쉽게 풀리지 않는다. 대체로 타협이 없으며 주관이 확실하고 청고한 상으로 고지식한 편이다. 한편 묘목을 도충해 오는 속성이 있으므로 인정을 베풀 때는 볶는 녹듯 다정하기도 하다. 만약 가을생이라면 고독한 심성이 더욱 심해진다. 목기와 화기가 유력하다면 건강하고 부귀하지만 쇠약하다면 심장, 소장에 질병이 오기 쉽고 화기와 토기가 과다하다면 그리고 해수나 자수가 한 글자가 없다면 신장이나 폐가 허약하고 조토가 많으면 신장이 허약하다. 배우자인 일지가 어머니 자리인 인수에 가 있으면 호신살이라고 하는데 일찍 생모와 이별하거나 인연이 없고 아니면 모처가 서로 불화한다는 육신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집안의 화목함이 적고 근심 걱정이 많으며 부부 서로가 외로움을 느낀다. 그러나 유금이 희신이라면 부부정이 아주 좋지는 않아도 무난하다. 효시는 아버지의 첩을 상징하므로 모친과 일찍 헤어질 것을 뜻하는데 금기과다라면 아버지의 첩을 상징하므로 아버지가 바람둥이로 몇 번의 결혼을 상징하고 편모스라에서 성장했을 가능성도 있다. 대체로 편인이 왕성하다면 부친 선망에 이보경제가 있을 것을 암시한다. 남명 계유 일주에 처가는 명문가의 처덕이 많거나 아니면 화류계 여성이나 흠이 있는 여성 또는 연상의 여인과 인연을 맺는 경우가 많다. 대체로 처덕은 좋은 편이지만 겉모습이 미인보다는 마음이 미인인 여자를 만나는 것이 부부 해로하게 될 것이다. 결혼 전에 아름다운 인연이 있었으나 맺지 못하고 첫사랑 여인을 가슴에 품고 괴로워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계유일주의 특징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심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부부정이 점점 끊어질 것이고 첫사랑을 과감히 잊는 것이 좋은데 그 첫사랑 여인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더라 그래요. 그래서 대체로 건강은 좋은 편이지만 시력과 심장이 약할 염려가 있고 다소 정력이 허약하다. 여명은 남편이 국가에서 주는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공무원을 만나거나 의업을 하는 사람과 인연이 있다. 공무원과 의업을 하는 사람이 인연이 있다. 꼭 기억을 해 두셔요. 특히 무엇이에 태어났다면 남편이 의업을 할 가능성, 공무원을 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술토를 만났고 묘목이 있다 그러면 의업을 할, 한의업을 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요. 그 남편이. 그렇지 않다면 건달이나 한량이 되는 둘 중에 하나의 현상으로 귀결되는 특징이 있으며 아들보다는 딸을 많이 낳고 여명은 애교 만점의 처세가 확실하지만 순종적인 기질은 없는 편으로 적은 것을 가지고 크게 이루며 살아갈 운명으로 부잣집 출신 여성은 결혼해서 고생하게 될 것을 상징한다. 또한 자궁질환으로 고생할 염려가 내재하여 있다. 여명사주 원국에 술토가 있다면 남편 되는 자가 공망지 속에 있으니 없는 것과 같으므로 용띠나 일지신토를 인연하여 배성하는 것이 매우 좋다.
계유는 병든 닭의 물상이므로 대다수는 아니지만 동성애자들도 있는 것을 여러 봤다고 그래요. 이것이 묘하더라. 그래서 그것이 아마 사유축 삼합에 의한 이러한 무엇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제기를 했는데 어찌되었건 동성애자들의 계유일주가 있는 것을 여러 봤다고 그래요. 자, 오늘은 계유일주를 했고 이렇게 해서 일순에 해당이 되는 간목부터 갑자일주부터 계유일주까지 수레공망 일순을 했고 내일은 다시 간목이 되는데 이때 유군까지 왔기 때문에 간목은 술포를 만난다. 그래서 이것을 이순이라고 한다. 이수는 신유가 공망이다. 그래서 내일은 일지, 재고, 창고, 편제에 앉았다는 갑술 일주부터 공부를 또한 이순 시작을 해보시자고요. 먼저 언젠가 얘기를 했죠. 남자가 재고 창고에 앉아 있으면 그 철을 아주 많은 고생을 시킬 것을 상징한다. 그 부분 설명 한번 드렸죠. 꼭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내일은 갑술일주를 살펴보시자고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